그 현장에 투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논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 우선 아마 자한당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 전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예. 이 우선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쇼로 시작해서 쇼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해요. 예. 2018년도는. 예. 그래서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선동이나 쇼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게 급급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쇼 정치가 현재 정치나 경제나 안보, 국방, 외교 이 대한민국 전 분야를 회복 불능 상태로 몰고 간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모든 저들과 어떤 반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폐로 규정해가지고 완전히 사법부를 완전 농단한 상태로 이제 보수파 괴멸하는 괴멸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몰고 갔고, 경제 같은 경우도 사실 가족이 해체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회복 불능 상태로까지 몰고 간 저는 그런 경제 정책이었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의 어떤 실체였고, 안보 국방도 완전히 대한민국의 완전 군사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정말 저들의 실체가 김정은과 한 뿌리 아니냐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국방 무력화가 전개됐다 이렇게 보여. 외교 같은 경우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미 대한민국이 외교 고립되어 버리는 국제적으로. 예.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부분이 경제와 외교 부분인데 그 두 축이 완전히 몰락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창피를 느낄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몰락시켰듯이 그렇게 보고요. 특히 한미동맹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어떤 패권 전략, 특히 미국이라는 어떤 초강국과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어떤 어드밴티지인데, 이런 한미동맹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어떤 외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북한과의 연계를 더 중시하는 그로 인한 어떤 한미동맹의 균열과 완전히 파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정말 우리가 70년간 이뤄왔던 그런 상황들이 완전히 일거에 물거품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 상황을 몰고 간 그런 한 해가 결국은 2018년도에 이루어졌고, 결국 그것을 덮기 위해서 쇼로 시작했고, 그리고 어저께 김정은의 어떤 친서라는 그런 한장에 정말 희낙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하루가 갈수록 대한민국은 점점 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은 저는 한반도 역사 5천년 역사에 가장 무능한 정권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우리가 과거에 봤던 선조나 인조 같은 인물을 보면 정말 무능한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많이들 하거든요. 선조 같은 경우 임진왜란때 정말 대책 없이 당했고, 어떤 병정호란때도 인조 같은 그런 무능한 정말 어떤 지도자.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와 국가를 완전히 적에게 상납하는 정말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역사가들은 이 문재인을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무능한 그런 인물로 저는 묘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몰락시키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또 반대 방어를 해야 될 세력이 야권이거든, 소위 말해서. 예. 그럼 현재 113명의 국회를 벌써 가지고 있는 이 자한당의 어떤 현실을 봤을 때 왜 그러면 이렇게 무능하냐. 저는 또 한마디로 보면은 이 자한당은 대한민국 건국 수립후의 정당사에 가장 무능하고 기회주의적인 정치 세력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한마디로 전략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 주사파 정권의 이중대와 다름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죠. 왜? 이 탄핵 사태 때 함께 같이 주동한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 뿌리가 한 뿌리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1년 반 만에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거. 저는 그것이 자한당의 실체다. 결국은 자한당은 뿌리부터 보수 우파라는 어떤 개념과 가치와 정체성을 상실한 그야말로 이 정치를 자신들의 어떤 사욕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자리로 저는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것도 결국 탄핵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결국은 이로 인해서 다가올 국가적인 어떤 재앙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정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탄핵에 어떤 가담했을 때 그 역풍을 충분히 저는 예측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반 국민들도 탄핵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회복 불능한 상태로 소위 이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왜? 결국 이 좌익들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상적인 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난 30년간 김대중 때부터 끊임없이 이 도발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저들은 북한과 연계해서 소위 김대중 때부터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실체에 대해서 소위 보수 우익이라는 이 정치 세력들이 정말 그것을 저는 간과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결국은 어떤 보수우파 정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결국은 이들은 이 기회주의 어떤 생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승민 같은 경우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이 진보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도저히 보수 우파의 어떤 이념과 가치에도 맞지 않는 저런 세력들이 같이 한 곳에서 저는 같이 어떤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수 우파는 괴멸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것이 결국 자한당의 실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한당이 사라져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현재 이 문재인 주사파, 종북 주사파 정권과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오죽하면은 조국 같은 인물이 이 야당 보기를 정말 개돼지로 보지 않습니까? 인종성이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엄청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잖아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무능한 기회주의적인 우파가 아닌 어떤 우파의 어떤 탈을 쓴 그런 기회주의 세력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이런 무소신, 무가치, 무정체성, 보수 이념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세력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돼야 된다. 저는 그것이 어떤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저는 가장 첫 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애국 국민들께서 앞으로 자한당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라.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 애국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저 위당 보수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저 정치꾼들의 놀이개로 더 이상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정말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거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한국당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해체시키고 정말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저는 많은 애국 국민들의 미래와 우리가 직결된다, 이런 각오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걸 우리가 이걸 보수 분열이다, 분탕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이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탄핵 사태를 통해서 얻은 고통도 엄청나게 크지만, 또 이런 이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게 오히려 또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바로 그것은 소위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들을 정말 일소시키는, 저는 그런 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저는 앞으로 정치가 바로 갈 수 있고 보수 우파가 저는 바로 설 수 있다. 그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을 쓸어버릴 수 있는, 저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관점에서 반드시 꼭 저는 이 자유한국당, 이 정치 위장 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하는데 내년도에 모든 애국 국민들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주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2018년도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네, 2019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 덕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태극기국 국민들의 숫자로는 전 국민들이 비록 미미하지만 그 에너지의 폭발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지막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루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박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핵이 되어가지고 뭉쳐가지고 내년도는 정말 우리가 엄청난 눈덩이처럼 커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정부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고 이 정치 판을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동욱 박사님 계셔서 허준생 TV가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